승마지도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말 보건관리 8회 시험 마지막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70일 다음은 말의 기생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충은 몸체가 평평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분절되어 있는 형태이며 분변을 통해 충란이 나오면 목초지의 풀에 사는 옴진드기를 중간 숙주로 하여 감염된다. 이후 말의 소장과 대장에서 기생하며 성충으로 자라게 된다. 1. 원선충, 2. 회충, 3. 요충, 4. 조충. 정답은 4번 조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원선충은 회충의 일종으로서 말과 당나귀의 맹장과 결장는 주로 말의 대장에 기생하여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원선충에 걸리면 열도 나고 밥맛도 없고 체중도 줄고 그리고 약해지는데요. 특히 어린 말들이 어쨌든 그런 말의 소화기관 이쪽에 병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하시면 진짜 성장도 부진해질 것 같고 빈혈도 오고 산통도 오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로 이렇게 좀 연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충 중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기생충 중에 하나입니다. 원성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충으로 발육한 뒤에 줄기와 잎사귀로 이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말이 풀 뜯어먹을 때, 잎사귀를 뜯어먹을 때 이제 몸으로 들어와서 말의 체내에서 이동하면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원성충은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충은 회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파라스카리스 에큐오룸이 가장 이제 말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친구고요. 그래서 보통 소장에 기생을 하면서 길이가 12인치나 됩니다. 그래서 포유마하고 이유마에게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란은 분변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이제 알 상태로 있어도 이런 기생충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또 오랫동안 알 상태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친구고요. 그래서 망아지가 이제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 섭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장에서 일단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간으로 가서 폐로 가게 되는데요. 폐로 가게 되면 당연히 기침을 하거나 뭐 이런 호흡기성 그런 질환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이제 폐에 갔다가 뭐 기침한 걸 다시 먹고 뭐 이러면서 다시 소장으로 들어가서 성충으로 성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충은 핀웜이라고 해서요. 그, 결장하고 직장 등 말의 대장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핀웜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뾰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옥시우리스 에키가 원래 벌레 이름이고요. 그래서 수컷은 흰색, 암컷은 갈색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똥꼬가 아주 가렵죠. 그래서 말이 똥꼬로 다 비비고 있으면 요충에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9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정답 조충입니다. 그래서 조충은 이제 편편하고 일정 간격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편편하기도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분절되어 있다. 그래서 테이프웜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모양이 테이프와 같다. 테이프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연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테이프웜이래요. 그래서 조총의 영어 원래 이름도 테이프웜이고 그래서 편편하고 분절되어 있다 이런 내용 나오면 조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1, 2세마가 잘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옴찐드기가 중간 숙주가 되고요. 그리고 말의 소장과 대장에 살며 성충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정답은 4번이고요. 칸이 남아서 기타 기생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파리우충 같은 경우에는 말의 위에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의 위험과 소화장애 및 산통을 일으키는 기생충 이렇게 생각하면 위 나오면 말파리우충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폐 나오면 폐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당나귀 기관지 및 새기관지의 기생 그래서 폐에 기생하고 기도나 기관지에 알을 낳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충 전에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17년, 19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중간 숙주고요.
혈액 중에 사상충 유입이 감염되면 성충이 되어 복강에 있다가 가끔 폐와 눈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눈에 발육하면 심각한 손상 및 실명을 할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운동 쇠약, 운동 실조, 파행, 안검, 눈치마 및 요추마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안 물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방충망을 설치를 하거나 이제 유충에 걸렸어도 이게 그 주요 부위로 침입해서 노척수나 이런 거 파괴하기 전에 구충제, 그러니까 그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약하는 것이 그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찐득이, 찐득이도 18년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제가 18년도 거 설명드릴 때 강아지 귀에 찐득이 붙었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말이 방목지에 있을 때 승마 후에 그리고 장기간 수송 시 가장 빈번히 찐득이에 그 감염이 됩니다. 감염. 또 찐득이가 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귀에 서식을 하고요. 찐득이가 옮기는 병은 라임병, 말 파이로플라스마병, 말 에를리히아증, 찐득이성 마비 이렇게 있고요. 인간에게도 찐득이는 위험한 질병을 많이 매개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찐득이는 18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72. 말의 인공수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량 시수말의 이용 범위 확대 및 노동력 절감 2.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3. 미숙련 기술자도 쉽게 접근 가능 4. 정액의 원거리 수송 및 장기간 보존 가능 정답은 3번이고요. 인공수정의 장단점은 이제 책에 딱 명확히 나오는데 그냥 읽어봐도 인공수정을 숙련되지 않은 기술자가 쉽게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수정의 단점 중에 꼭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이 필요하다 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3번을 추측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의 장단점도 제 기억에 19년도인가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장점 1. 말 개량 촉진 생산성 향상 및 우량 시수말의 이용 범위 확대 2. 시수말의 사양 및 노동력 절감 3. 시수말, 씨앗말의 유전 능력 조기 판정 4.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및 수태율 향상 5. 자연교배가 불가능한 개체의 번식 이용 가능 6. 정액의 원거리 수송 및 장기간 보존 가능 7. 학문 연구 수단 단점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 필요 2. 자연교배보다 일회 수정 시 많은 시간 소요 3. 생식기 전염병 발생 및 생식기 점막 손상 4. 시수말, 씨앗말의 이상 잘못 선발 시 불량 유제용질이 조기 확산 및 수습 곤란 5. 질병 전파 위험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장점에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단점에 생식기 전염성 발생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서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생식기로 옮는 질병, 그런 전염병 그런 게 일반적인 그 자연 교배보다는 예방이 잘 된다가 장점인 것 같은데, 하지만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라거나 그런 시수말, 씨앗말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질병이 전파될 수 있고 생식기가 전막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혹여라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은 장점이고 생식기 전염병 발생은 단점이다. 요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 말의 정상 심박수, 기억, 호흡수, 니은, 미세, 모세혈관, 충진시간, 디귿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40회, 10회, 1.5초 2. 40회, 20회, 1.5초 3. 25회, 10회, 3.5초 4. 25회, 20회, 3.5초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심박수, 호흡수는 잘 아실 테고 미세혈관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잇몸이 빨갛잖아요. 그걸 딱 누르면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고 손 딱 떼면 하얀색이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시간, 요거를 미세혈관 충전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휴식 중인 정상적인 말에는 심장박 속수는 분당 32에서 40회, 그러니까 약 40회, 호흡수는 분당 8에서 12회, 약 10회, 모수혈관 충전 시간은 2초 이내, 정상 체온은 36에서 38.5도, 38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9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올라나 싶기는 한데 17, 19 나왔으면 21도 나올까요? 74. 교배를 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배를 거부하거나 발길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말에 다리줄이나 호부를 착용한다. 이 앞말 목이나 기갑 부위를 무는 버릇이 있는 시수말의 경우에는 앞말의 목에 가죽 덮개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 3.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말의 외음부를 깨끗이 세척한다. 4.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앞말의 발굽에 편자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이고요. 교배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올라탈 때도, 수말이 앞말 올라탈 때도 맞을 수도 있고요. 진행 중에도 맞을 수도 있고, 내릴 때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맞으면 그래도 맞으면 아프겠죠. 아프고 상처나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교배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우수한 수말을 가지고 교배를 하는데 혹여라도 생식기나 이런 데 맞게 되면은 재산상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말에 발길질을 못하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줄이나 족쇄, 호불 이런 거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수말이 계속 앞말 물면은 앞말 목에 이제 가죽 덮개를 장착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시수말이 말의 능력이 좋으면 교배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말을 보호 차원에서 가죽 덮개를 잘 장착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염 방지를 위해서 깨끗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무도 세척을 하고요. 심지어는 앞말의 후구 주위도 깨끗이 같이 세척을 해줘야 이제 교배지의 자국 내부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니까 세척을 해줘야 되고요. 편자를 끼고 있으면 그걸로 맞으면 진짜 더 아프겠죠. 그래서 교배 전용 신발을 차기도 하고요. 교배 전용 신발 안 차더라도 편자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 다음은 말의 피부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말의 피부 표면에 동그란 형태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곰팡이나 이물질에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꽃가루나 청초에 대한 과민 반응,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 유가종, 2. 윤선, 백선, 3. 단마진, 4. 개군, 발목, 피부염. 정답은 3번 단마진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유가종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봉합한 상처보다는 열어둔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에서 흔히 발생을 하고요. 이게 심하면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암다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의 다리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잘 봉합을 잘 해주거나 너무 심하면은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되겠죠. 윤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피모에 감염되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형으로 번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윤선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단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드러기인데요. 사람도 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말피부 표면에 동그란 형태의 두드러기가 생겨나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병 이렇게 돼서 오늘의 답이 되겠고요. 개군 발목 피부염은 이건 운동기계 질병에서도 다뤄주는 거죠. 그래서 구조월 뒤쪽 밑에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된 오목한 부위, 발굽 바로 뒤에 오목한 거기죠.
거기가 이제 다른 데보다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러운 데 그대로 두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잘 상처가 나고 그래서 세균도 감염이 되고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 3번 단마진 두드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마 단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올라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단마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마지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말 보건관리 8일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